제재, 앞으로는 네가 꽃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얻어오는 것이면 모르지만 말이다. 약속하겠니? 약속해요, 선생님. 하지만 꽃병은요, 늘 비어 있어야 하나요? 이 병은 결코 비어 있지 않을 거야. 난 이 병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게 이 꽃을 갖다 준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나의 학생이라고. 네, 매주 월요일에만 문을 여는 영존 책방. 오늘은요, 아마 익숙한 게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중 일부분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영존 책방의 책 주치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조금 익숙한 제재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이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근데 역시나 오랜만에 읽어도 감동적이네요. 먹먹하죠. 네. 오늘 이 책 영존 책방의 책 주치 남영준 교수님께서 청취자분을 위해서 또 골라주신 책인데요. 영존 책방 이렇게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에 1:1 맞춤 책 처방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모아서 다음 주에 또 처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요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또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 보내주시는 건요. 무료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또 청취자분 사연에 요 책을 처방해 주셨는지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김재빈님, 저는 학창시절에 참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3일 부독서, 구중생형극, 일생에 5술의 책을 읽어야 한다. 이런 말을 늘 새기고 있었죠. 저는 아르바이트로 책을 팔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의 가시가 돋을 정도입니다. 이제 다시 책을 읽고 싶은데 환갑이 넘은 지금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뜻 마음에 와닿는 책이 없네요. 영준 교수님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아니 요 사연 중에 3일 부독서 구중생형극, 남자는 모름지기, 일생에 5술의 책을 읽어야 한다. 네.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제 네. 다 아시는 이제 안중근 의사께서 옥중에서 이제 쓰신 글귀 아주 이렇게 편액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이라는 그 문기와 또 하나 이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남아수독 오고서. 그래서 남자는 모름지기 일생에 5술의 책을 읽어야 한다를 잘 어우려셔서 네.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요 글귀는 또 기억을 하셔도 네. 이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어렵죠. 많지 네.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연세가 환갑을 넘으셨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동안 책을 좋아하시는 다독가시긴 했지만 이제 쭉 계속해서 책과 가까이 하기는 쉽지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네, 뭐 저의 연배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제 연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뭐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막 정신없이 이제 살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책도, 그다음에 내가 이제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꿈도 다 뒤로 하고 그냥 마구 달려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조현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순이 넘어 보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거 한번 해보자. 그중에 아마 독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청취자님께 이제 아까 영준 책방문을 열었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한번 추천했는데요. 네. 혹시 읽어보실 수도 있어요. 워낙 유명하니까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읽으셔도 정말 또 다른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혹여 안 읽어보셨다면 네.
이번 차제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 뭐 유명한 책이어서 읽은 분들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네. 또 반면 저처럼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네. 그 내용이 세세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요 앞서서 소개해 주신 그 글귀 네. 어떤 부분에서 나온 걸까요?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제재가 선생님을 좋아해서 몰래 남의 그 꽃가게에 이제 꽃을 꺾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들킨 거죠. 들켰더니 선생님한테 이제 학교 관계자가 제재 좀 혼내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이 천진난만한 제재도 좋았지만 이 제재에게 이렇게 말한 선생님 마음이 네. 너무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군요. 이제 뭐 그 장면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교수님 마이크를 살짝 네. 좀 가까이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을 위해서 이 제재가 꽃을 꺾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왜 꽃을 꺾었니? 라고 혼내는 거 대신 따뜻하게 이렇게 정말 마음 상하지 않게 다치지 않게 설득을 한 건데 이게 또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유사한 영화를 보면서 정말 눈시울을 붉힌 적도 많았고 소설책을 읽다가 가슴이 얼얼해져서 뭐 그 잠시 딴 데 보는 척하고 이런 적도 많았습니다만 저는 이 책이야말로 제가 제 마음을 가장 얼얼하게 하고 먹먹하게 했던 소설책 가운데 단연 최고였어요. 네. 그리고 뭐 어린 왕자나 이런 책처럼 저 읽는 사람이 또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또 네. 주는 감동이 다른 책 중에 한 건인 네, 것 네. 같기도 한데요. 네. 교수님의 마음을 얼얼하게 한 그런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책 곳곳에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제가 보고 감동받았고 속상하고 그다음에 막 너무 먹먹했던 부분은 제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짓궂은 동네 아저씨가 제재에게 그 가르쳐준 아주 저급한 노래가 있어요. 네. 방송에는 이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제재 아버지가 그 노래 부르는 제재를 본 거예요. 그러니 막 혼내놓고 불러보라고 이제 뺨을 때리죠. 그러니까 이제 놀란 거예요. 너 다시 한번 불러봐. 실은 제재 아버지는 제재에게 그 노래를 못 부르게 하려고 혼내는 건데 제재는 아버지가 부르라고 혼내고 무섭고 때리니까 계속 이거를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재가 노래를 부르고 제재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리는 그 장면 그거는 소설로 글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 제재는 맞으면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한 거죠. 그게 글로 표현됐는데 이거를 한번 조현지 아나운서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 눈은 아빠의 손찌검에 따라 떴다 감았다를 반복했다. 나는 노래를 그만둬야 할지 아빠가 시키는 대로 계속 불러야 할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픈 가운데서도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것이 내가 만든 마지막 매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저는 정말 이런 그 먹먹한 구절이 정말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네. 사실 요 책은 뭐 어린이 청소년 필독서로도 많이 꼽히는 그런 책인데 요 한갑을 어문 청취자분께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어떤 책이 다시 한번 독서에 시동을 걸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책을 딱 한순간에 떠올린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먹먹함의 리바이벌이라는 거죠. 사연 주신 분이 젊었을 때 가졌던 감정을 한번 다시 확 와닿게 하고 되돌릴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어렸을 때 읽었을 때와 나이 들어서 읽었을 때와 지금 제가 이 청취자분의 사연을 대답하면서 읽었을 때가 감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감동의 크기는 더 큰 것 같아요. 나중에 읽을수록요. 네. 그래서 그 한창 재미나게 책 읽었던 시절을 좀 되돌려서 그 네. 재미를 느껴보시라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추천을 해 주신 거군요.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사연 주신 청취자분도 처음 다시 독서를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처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자전거 배우면 어렸을 때 한번 배우면 그냥 어떤 일정 시간 안 배워도 또 바로 타잖아요. 네. 독서도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년을 읽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읽는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감각이 줄어들었다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60이 넘으셨으면 억척스럽게 생활해 오신 거거든요. 그 중에는 실패도 있고 그 중에는 성공도 있다고 저는 봐져요. 네. 근데 그런 경험 덕분에 지금 읽으면 오히려 어렸을 때 보지 못했던 문장들, 감동들을 훨씬 더 지금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추천했습니다. 네. 그러면요, 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요 책으로 잠시 좀 주춤했던 독서 감성을 좀 깨워봤다면 네. 그 후에는 어떤 책으로 좀 시동을 걸면 좋을까요? 아마 2009년에도 나왔고 올해에도 아마 100세 기념인가로 새로 나왔던 책입니다. 네. 장영희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요 책도 참 유명하죠. 네, 장영희 작가 같은 경우는 소아마비 장애 암투병. 맞습니다. 네. 그래도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글들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좀 눈시울을 자아내게 했던 네. 그런 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장영희님의 이 책은 에세이죠. 근데 보통 에세이는 우리 이제 읽는 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한번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문장들이 일반적 형태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 장영희 작가님처럼 본인이 겪고 아파하면서 마음에 나오는 글로 이렇게 쓴 좋은 에세이도 있지만 그저 이제 현란한 말과 글만 좀 예쁘게 써서 이렇게 썼지만 감동이 좀 덜한 에세이도 많아요. 근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은 마음으로 쓴 책이라고 전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연 주신 분처럼 세상을 열심히 힘들게 헤쳐온 분들에게 그런 풍파를 겪지 못해서 이 책을 읽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세대들보다는 훨씬 많은 느낌과 감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겁니다. 그중에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번 네.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건 1분이 걸리고 그리고 그와 사귀는 건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건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건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네. 진짜 일생을 살아보면 아직 완전하게 저희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저만큼은 못 살아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쩌면 그저 참 말이 좋다, 예쁘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되지만 사연을 주신 청취자님 같은 연배 독서가들은 느끼는 감정의 차원이 좀 다르다고 좀 봐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 알고 있는 문구인데 아는 것만큼 보인다. 네.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이해함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본 세대와 아직 그 세상을 살아갈 세대가 하나의 책을 보고 느끼는 감정의 크기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네. 제가 감히 예측하건대 사연 주신 분이 이 두 권의 책으로 독서의 시동을 걸면 틀림없이 과거 젊을 때보다 아주 왕성한 독서 열차의 속도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혼자 하는 독서도 좋지만 사실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독서를 하고 그 감흥을 좀 나눠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김재빈 님도 도서관에서 하는 그런 독서 동아리 같은 거 활동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적극 저도 추천하는 바인데요. 일단 이 정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독서 동아리에 가입해서 다른 사람이 추천한 책을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청취자분처럼 워낙 책을 좋아하시니까 한번 본인이 독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랑 관심이 있는 그다음 자기와 유사한 분들하고 책을 읽어가는 리더가 돼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의외의 분들이 나와 똑같은 독서 취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행동을 나이 들어서 도서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독서 동아리가 요즘에는 뭐 연령층 상관없이 활발하게 네. 또 유행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요. 네. 이런 도서관에 있는 독서 동아리들이나 뭐 네,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네. 거기를 이제 개인이 직접 뭐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어찌된 간단해요. 이제 도서관에 가서 내가 독서 동아리를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도서관 이제 안내판이라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게시판에다가 네.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SNS를 뭐 잘 익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연배라면. 네. 그런데 본인이 읽고 싶은 책, 그다음에 나는 이런 이유로 독서관을 만들고 싶다고 한번 게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게시를 보고 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동년배 분들과 자기와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본인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에서는 제공하고 있어요. 그 기회를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인맥도 만들어가고 맞습니다. 또 네. 친구도 만들어가고 네. 하다 보면 또 재미있는 또 제2의 그런 취미 네. 생활이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 이막에 이제 또 다른 멋진 인간관계를 도서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또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독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다독가 청취자님께 책 처방해 드렸습니다.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그리고 장영희 작가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렇게 두 권이었습니다. 영준 책방 오늘도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교수님 저희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뵈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다시 한번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떡국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연휴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